자,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. 도커 컴포즈까지는 마지막 시간이고요. 여기가 끝나면 그 도커 입문 강의는 끝나는 거예요. 지금 이제 도커 컴포즈로 묶을 건데, 이 도커 컴포즈로 묶으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묶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할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도커 컴포즈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할 건데, 이 도커 컴포즈의 목적은 여러분들 배포가 아니라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커 컴포즈로는 뭔가 배포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. 도커 파일을 각자 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우리는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이 리액트랑 스프링이랑 DB를 등록을 할 거예요. 만들 거고요. 그리고 서비스명을 리액트는 프론트엔드, 스프링은 백엔드, DB는 DB, 그리고 포트는 80, 8080, 3306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, 자, 이렇게 도커 컴포즈로 서비스명을 구성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DNS가 하나 등록이 돼요. 이 DNS에 백엔드, 프론트엔드, DB에 IP 주소가 딱 매핑이 딱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커 컴포즈 업을 딱 하잖아요. 도커 컴포즈 업을 딱 하면 이제 세 가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. 얘 만들어지고, 얘 만들어지고, 얘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실제 얘들이 만들어질 때 포트는 80으로 열었고, 얘는 8080으로 열었고, 3306으로 포트가 열려 있고요. 그리고 얘들이 IP가 생기겠죠. 원래는 이제 내부 IP에서 뭐 172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그 개념은 중요한 거 아니고 IP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. 근데 이게 랜덤으로 만들어지니까 실제로는 뭐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긴 합니다. 뭐 172.뭐.뭐.1, 172.뭐.뭐.2, 172.뭐.뭐.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데, 이 IP 주소가 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 스프링 입장에서는,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연결을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. 연결을 딱 할 때 이 DB의 IP 주소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URL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없겠죠. 그쵸? 미리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환경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. 도커 컴포즈 업을 할 때. 그래서 여기 코드 보면 이 도커 컴포즈 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환경 변수가 딱 만들어져요. 요 네 가지가. 그리고 여기 서비스명이 DB라고 적혀 있죠. 이 DB라고 적혀 있으면 얘가 이 DB가 뭘 참조하는 거냐면 요 IP를 참조합니다. 참조해서 실제로 여기에 적히는 이름은 JDBC MySQL의 DB가 아니라 실제로 매핑은 10.10.1.1이 되게 되겠죠. 환경 변수가.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에서는 얘를 참조하겠죠. 요 환경 변수를.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. 도커 컴포즈 업을 하면. 그래서 이 DNS 레지스트리가 등록이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. 그리고 이 세 개가 다 묶입니다.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.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묶이는 이유는 아무도 아시겠지만 얘 때문이죠. 그럼 여기에다가 나중에 우리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이 네트워크로 묶인 이 서버, 그 다음에 DB,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가 필요한데 여기 이름이 지금 서버라고 적혀 있잖아요. 요거를 이름을 백엔드로 좀 변경을 할 겁니다. 좀 이따가. 그래서 얘는 백엔드, 얘는 DB,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. 밑에. 그 다음에
이 리액트 앞에다가 뭘 둘 거냐면 리버스 프록시를 하나 둘 건데 여기 앞에다가 엔진엑스를 하나 띄울 거예요. 이거 그냥 서버예요. 비동기 서버여서 이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든요. 얘가 스레드로 동작하지 않고요. 비동기로 순차적 실행을 하는 서버예요. 이 엔진엑스를 리버스 프록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외부에는 외부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할 거잖아요. 무조건 이쪽으로 할 거예요. 요청.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면 이 리버스 프록시가 이 요청을 받아요. 그럼 얘가 요청하는 HTTP의 헤더가 있을 거고, 얘가 요청하는 HTTP의 바디가 있을 거잖아요. 또 요청을 딱 하잖아요. 요청을 딱 하면 얘가 먼저 받아서 그냥 슬래시라는 요청이 오면 리액트로 가게 할 거예요. 이건 리액트로. 이 프론트로 가게 할 거예요. 프론트 엔드 서버로. 이 슬래시 요청이 오게 되면. 근데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게 되면 프론트로 가게 할 거고, 그러면 이제 리액트의 메인 페이지가 딱 열릴 겁니다. 근데 이제 외부에서 슬래시 API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블락으로 막아버릴 거예요. 못 들어오게. 블락. 외부에서는 API 요청을 못 들어오게 블락을 걸 거예요. 그럼 이거 슬래시 API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또 설정을 해놓을 거거든요. 슬래시 API 요청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주소 패턴이 이거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백엔드 쪽으로 요청이 가게 할 거예요. 그럼 얘는 이제 블락이 당해 있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 요청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오는 거죠. 요 리액트 앱이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. 슬래시 API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얘가 백엔드로 요청해서 다시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구조가 될 겁니다. 이해 가시나요? 이게 슬래시만 딱 외부에 열어줄 거예요. 나머지는 슬래시 관련된 것들, 그러니까 슬래시 API 빼고는 외부에 다 열어줄 건데 슬래시 API는 전부 다 리액트 쪽에서만 요청이 올 수 있게 설정을 좀 할 겁니다. 이렇게. 그럼 리액트가 이제 슬래시 API 요청을 딱 하게 되면 스프링 쪽으로 요청을 하겠죠. 그러면 요청을 할 때 리액트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거잖아요. 뭐 슬래시 API에 슬래시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. 어차피 내부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HTTP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. 생략 가능합니다. 그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스프링에서는 슬래시 프로덕트라는 주소밖에 없거든요. API라는 게 없어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얘가 요청을 못 받겠죠. 스프링에서. 그래서 이제 주소를 리라이트 할 겁니다. 리라이트해서 슬래시 API에 슬래시 프로덕트 요청이 오면 앞에 있는 슬래시 API를 삭제하고 다시 재요청을 프로덕트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또 해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잘 기억하고요. 이렇게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다음 강의로 뺄게요.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수고했습니다.